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컨텐츠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파이코인 메인넷이 다가오면서 파이코인 상장 가격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는 파이코인이 5년 후가 되었을 때 얼마의 가격이 될 것인가, 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파이코인 생태계 확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 미디어를 이제 캡처를 하거나 직접 또 소통을 해보고 그 자세한 사항들을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도 많았는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그 생태계 확장 영상들을 보시면 그런 국가들이 미국 같은 선진국이 아닌 왜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모습만 보여주냐라며 그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제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니 미국 같은 나라가 파이코인을 언급을 해주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무리 생태계 발전에 힘을 써봤자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또 피드백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이코인이 메인넷 출시 전부터 메인스트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주고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처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에서 파이코인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당연히 해보고 있었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파이코인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방향이 상당히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영상을 파이코인으로만 한정지어서 항상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 가끔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끔씩이지만 코인 시장에서 유명한 탑코인들도 심플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현재 파이코인과 직간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 어떨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이코인과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인 카르다노의 에이다의 코인을 그 생태계 발전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카르다노는 어떤 생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파이코인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간접적인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카르다노의 에이다라든지 파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생태계의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서 제 마음과 같은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생기신다면 저는 이 영상의 제작의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미래 파이코인이 초반 가격 형성이 초반에 낮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소득 국가에서만 파이코인 생태계 뉴스가 자꾸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과 좀 급박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파이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 코인들은 믿고 가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가격 체크를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점인데요. 당연히 파이코인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체크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에이다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저는 거의 하루에 뭐 한 번 아니면은 가끔씩 지나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냅두는 좀 코인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미래 가치 투자를 하는 코인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정도로 이 두 코인에 관해서는 미래에 자신이 있다,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코인 모두 개발 과정이 투명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가끔 이런 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대형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간보다는 자꾸 무결함성에 중점을 두는 듯한 느낌이 강하니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파이코인이나 카르다노 에이다 모두 발행량을 높게 가져가고 세계 어디를 가나 쓰일 수 있는, 즉 코인 생태계 확장을 꿈꾸는 코인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파이코인 발행량과 에이다 발행량을 또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니 파이 가격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극단적인 계산 방법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영상으로 인해 또 파이오니어 분들 또 서로 싸움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인 생태계에서 디파이, 게임, NFT,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카르다노 에이다를 생각해 보자면 발행량은 일단 충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들도 결국에는 미래에 전 세계 약 30억 명 인구가 사용하는 그날까지 로드맵을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많고
로드맵이 상당히 길죠. 또 기술 개발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프로그레스가 없어서 좀 지겨울 수도 있다. 예, 가격 상승 면에서도 좀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일단 이 카르다노 에이다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르다노는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전 이더리움 CEO가 제레미 우드와 함께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IOHK 회사를 설립한 후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아는 비탈릭 부테린이랑 같은 이더리움 CEO였다는 얘기고요. 제레미 우드도 또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는 총 8명이었는데 자주 의견의 충돌이 좀 잦아서 힘든 부분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찰스 호스킨스는 이 제레미 우드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기로 한 건데 이것이 바로 카르다노 또 이제 에이다 코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스켈이라는 언어로 카르다노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이 덩컨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 인물이긴 합니다. 하스켈이라는 언어는 아주 희귀하고 개발이 어렵다라는 함수형 언어로 덕분에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 보안이 너무 뛰어나고 오류가 적으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도 끄떡없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다니긴 합니다. 여기서 말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일단 스킵을 하고요. 일단 카르다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총 5개의 스테이지가 각각 존재합니다. 2017년 9월 카르다노 블록체인이 바이런이라는 프로젝트로 세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이다라는 코인도 같이 출시가 되었죠. 에이다라는 이름은 세계 최초 프로그래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의 사진을 며칠 전에 제 커뮤니티에 힌트성으로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다 마크를 박아놓기엔 제 채널이 파이코인 전문 채널이라서 좀 반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은근슬쩍 돌려서 예고편 사진을 만들어 본 것이죠. 어쨌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카르다노 쉘리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POS, Proof of Stake, 즉 지분 증명 방식이 개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저희들이 에이다를 가지고 있다면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카르다노는 일반 POS 시스템이 아닌 오포스 시스템, 즉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기존의 POS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 기회의 공평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들, 보안의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시킨, 즉 더 업그레이드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카르다노의 에이다는 모든 코인들을 통틀어서 스테이킹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참여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고겐의 단계인데요. 지금 카르다노가 2단계에서 한창 개발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겐에서는 알레그라, 메리, 알론조 하드포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레그라가 작년 12월달, 메리 하드포크가 올해 3월달에 성공적으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었고 이젠 9월 12일에 알론조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알론조 하드포크가 완성이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는 것이기에 기대가 참 크죠. 이미 테스트넷에서는 성공을 거두었고 메인넷에서 하드포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엄청난 발행량과 이제 오래 걸리는 개발 단계로 동전 코인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비난들도 많았지만 각각의 하드포크 이후에 아주 보기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현재 3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몇 번 찍고 내려왔죠. 이번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에이다의 가치는 이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 알론조 하드포크는 다른 하드포크와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완성에 대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하드포크 이후로 정말 많은 뎁스 관련 뉴스나 생태계 관련 뉴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3세대 코인들의 메인 주제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생태계 활성화 정도가 중요 토픽인 것을 감안한다면 에이다가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에이다는 코인 시장 중에서 시총이 3위에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비트 이더다음 바로 에이다가 3위인데요. 일단 발행량이 깡패이기 때문에 3달러가 되든 5달러가 되든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총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에이다의 총 발행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총 발행량이 최대 450억 개로 정해진 에이다는 현재 310억 개 이상의 코인이 시장에 유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다 홀더들은 예전부터 찰스 호스킨슨에게 에이다를 소각시켜달라며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많았었죠. 유통량을 최대한 줄여서 다른 코인들처럼 1에이다당 가치를 높이고 싶었던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그렇게 친절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에이다에 소각을 할 계획은 없다. 이것은 기초 수학도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퍼드이자 무식함이다.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도 서슴없이 하는 찰스였고요. 최근에는 영상에 출연을 해서 Proof of Burn이라는 앱 개발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에이다를 소각해달라는 사람의 그 에이다 코인을 먼저 이 앱으로 보내어 소각을 권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발행량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찰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발행량과 우리가 생각하는 발행량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발생했던 것일까요? 일단 그가 생각하는 카르다노의 에이다, 미래는 최소 30억 인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아프리카를 가거나 남미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에이다를 사용하고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것이 카르다노 에이다의 생태계 발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안에는 디파이, 게임, NFT, 교육 관련 인프라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활에 카르다노를 접목시키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국가 단위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개발도상국이나 금융 인프라 후진국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국가의 주요 정부와 기관 단위와도 카르다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탈중앙화 플랫폼이 정부와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카르다노는 처음부터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도록, 즉 때로는 기관들이 소프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중앙화시키어 효율적으로 카르다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플렉시블하게 개발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카르다노의 모토가 무작정 탈중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 현재 국가 단위, 즉 정부와도 효율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의 화합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카르다노의 메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이슈인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세대 블록체인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디파이는 신분인증, 결제, 증권의 새로운 표현 방식이라며 규제로 가득 찬 서구 시장 대신 유연하고 개방적인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에서 소비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실질적으로 가장 급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필요한 국가는 바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선택에 의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수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을 베이스로 확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알 수 없는 규제라든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초반 승부수는 개발도상국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인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 경제 등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유망한 경제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프리카는 5조 6천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대륙이지만 세계 시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 자체만 보더라도 아주 큰 시장이 맞지만, 이곳을 점령을 하고 나면 이제 각 선진 국가들이 이 카르다노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또 재투자를 할 것이고 또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생태계 앱의 첫 번째를 보면 바로 나오는 게 아탈라 프리즘입니다.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500만 명의 학생들이 카르다노 블록체인과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카르다노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 전자 아이디가 발급이 되고요. 이 신원 증명은 졸업 후에 경제활동이나 부동산 지불 시스템, 그리고 선거 활동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부분에서만 얘기를 해보아도 신분 인증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기록, 추적을 카르다노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학생들 각 개인의 성적 개발을 위한 학습 추천이나 교육 스케줄링도 이 카르다노 AI가 다 도맡아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카르다노 기술을 교육부 쪽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고인 구직 활동이나 기술을 증명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금융기관들이 에티오피아의 국가 ID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금융 서비스 또한 이 에이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뜬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에이다가 가치가 펌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뉴스 하나로 거품이 생기는 걸 바라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 미래가 실현이 되는 순간엔 결국 많은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탄자니아 월드 모바일이라는 또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월드 모바일은 탄자니아에서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10만 명이 5G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프리카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몽골이나 인도와 같은 금융 인프라가 뒤처진 곳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카르다노 에이다가 성공적으로 하나씩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다면 어쩌면 450억 개의 코인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 코인 양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파이코인과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닮은 점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주관적인 생각에 두 코인의 흡사한 점이라고 하면은 금융 인프라가 뒤처진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태계 활성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코인 또한 아프리카나 필리핀 같은 수없이 작고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사용하길 원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타 코인들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소득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은 하루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파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이 되기 전에는 한국인들도 파이코인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1파이를 뭐 10원이라든지 100원에 판매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상장이 되어서 기준 가격이 이제 시각화가 되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도 거래소 상장의 가격에 판매를 하지 바보처럼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예로 금융 후진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60%까지 치솟아 오른 적도 있었으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NFT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게임을 함으로써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1등 공신 국가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코인 생태계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생태계를 저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코어 팀이 기술 개발을 해주는 동안 파이오니어들은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해커톤 때문에 수많은 파이 앱들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미 파이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앱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해커톤을 통해서 파이의 테스트넷과 연결을 시켜서 테스팅을 하는 앱들이 상당히 많아졌으며 파이 생태계에서 테스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사업자분들이 스스로 파이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파이와 카르다노 모두 개발도상국에서 뉴스를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 그런 흡사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코인의 또 다른 흡사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넉넉한 코인 발행량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다는 이미 발행량이 수치적으로 나왔지만 파이코인은 KYC 소각량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반감기로 갈지 채굴 중단으로 갈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행량을 딱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파이 네트워크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 그런 발행량을 줄이는 플랜보다는 좀 많은 코인으로 좀 넉넉하게 전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을 계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코인의 생태계 확장 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생태계 확장의 주체성이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냐 그런 점인데요. 카르다노는 아직 로드맵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는 몰라도 찰스의 입김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이고 찰스의 행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파이코인은 지금까지의 행보만을 본다면 코어 팀의 힘은 상당히 양보하는 모습이 강하고 생태계 조성을 최대한 파이오니어들, 즉 우리 파이 유저들에게 좀 맡기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점에서 파이코인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예, 파이코인은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 또는 헤드십으로 커뮤니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옵션을 대중들에게 자율성을 좀 실어줌으로써 저희 스스로 생태계를 키워나가게끔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부분, 이 부분이 서로 두 코인의 다른 점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파이 가격에 큰 스트레스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로만 파이가 생태계에서 발전해 나간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린 카르다노 에이다보다 또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제가 익혀왔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파이코인에 금전적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소중한 시간적 투자라든지 관심이라는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록체인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1차적인 요소는 어쩌면 금전적인 투자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희생적인 참여가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한번 이렇게도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손을 떨면서 매일 지켜봐야 하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즐기면서 스트레스 없이 생태계 발전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좀 길게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